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 기초강의 14강 나갈 차례고, 나갈 부분은 각종 등기 절차에서 344페이지에 변경 등기부터 해서 이제 하나씩 또 내용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뭐 지금 처음 공부할 당시에는 어떤 등기를 언제 할 것이냐 개념만 파악하면 되는 것이고, 세부적인 사안은 공부가 진행이 되면서 이제 알게 됩니다. 등기법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좀 많이 어려운 법이 되어서 제가 미리 또 말씀드리지만 3번 들을 때까지는 잘 몰라요. 3번 듣고 난 다음부터 공부가 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뭐 내용을 다 이해하고 공부해야지 이거는 거의 불가능하니까 어떤 경우에 어떤 등기 실행할지 정도 파악하시면 첫 번째 기초 강의는 성공하는 겁니다. 너무 내용이 어렵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너무 성급하게 마음 갖지 마시고 편안하게 공부하고 넘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변경 등기라는 것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345페이지에 경정이라는 것이 나와 있는데, 자, 등기 종류 배울 당시에 변경 등기라는 등기가 있고 또 하나가 경정 등기로 세분을 합니다. 둘 다 내용은 똑같아요. 똑같은데 차이점이 생기는 것이 어떤 차이가 발생하느냐, 불일치가 발생한 것이 언제냐가 차이점이 됩니다. 변경 등기라는 것은 등기가 끝난 이후에 후발적으로 등기사항 일부가 잘못되는 경우에 이를 바로잡기 위한 것이 변경 등기의 뜻이고, 경정 등기란 것은 원시적으로 등기사항 일부가 잘못되어 있을 경우에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 실행할 등기를 경정 등기라고 부릅니다. 그럼 이제 둘 다 내용은 등기부하고 그 다음에 실제 관계가 서로 불일치가 발생했는데 등기사항 일부가 잘못되어 있을 경우에 이를 바로잡기 위한 것이 변경 경정의 뜻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 불일치가 언제 발생했느냐, 등기 끝난 이후에 잘못된 것이냐 아니면 이 전이냐가 차이점이 되어서 등기 끝난 이후에 잘못된 걸 바로잡을 때가 변경 등기란 말 쓰는 것이고, 등기 끝나기 전에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경우를 경정 등기로 나눠서 같이 세분하게 됩니다. 그래서 등기 끝난 이후일 경우는 변경 등기로 고친다. 등기 끝나기 전에 잘못된 것은 경정 등기로 고친다 해서 둘 다 일부를 바로잡기 위한 등기인데 시점이 언제냐, 이게 차이점이 발생이 되어서 변경과 경정으로 나누게 됩니다. 근데 변경 등기라는 것은 나중에 배우시게 되면 종류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변경 등기 중 권리 변경 등기가 중요합니다. 권리 변경 등기할 경우에는 이제 등기 실행 원칙은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없을 경우는 부기 등기 형식으로 등기를 실행하는 것이 형식이고, 반대로 예외적으로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발생을 한 경우는 이해관계인의 승낙서나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이 첨부가 된 경우 또는 첨부되지 않은 경우 둘로 나눠서 세분을 합니다. 승낙서가 있는 경우는 이때 부기 등기 형식으로 등기를 실행하도록 규정하게 되어 있고, 승낙서가 없는 경우는 주등기 형식으로 등기를 실행하도록 이원화가 됩니다. 승낙서가 있는 경우는 부기 등기 방식, 승낙서가 없는 경우는 주등기 방식인데, 부기 등기 방식일 경우는 옛날 사항을 놔둘 것이냐 지울 것이냐 이 문제가 발생합니다. 옛날 사항은 지워버립니다. 지울 때를 줄여서 우리가 이제 지우는 표시를 기록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옛날 표현으로는 붉은 손으로 지운다 해서 주말 그럽니다. 그래서 주말한다가 붉은 손으로 지운다, 이때도 줄임말이 주말인데 지우게 됩니다. 하지만 주등기로 가는 경우 지울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물어보는 것은 여기가 차이가 발생하다 보니까 승낙서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에 등기 실행을 어떻게 할 것이냐 물어보는 게 논점이니까 세분하시라고 나중에 암기하시라고 제가 강연합니다. 승낙서가 있는 경우는 부기 등기 방식이며 옛날 사항은 지우는 것이 차이점이고, 승낙서가 없을 당시에는 옛날 사항을 지우지 못하고 주등기로 갑니다. 주등기로 옛날 지우지 못하는 차이점이니까 분명히 헷갈리게 돼 있어요. 하나를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시험 문제는 이렇게 물어보다 보니까 책의 등기부 양식대로 설명을 드리겠지만 하나 암기할 게 있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요건 좀 이제 나이트클럽 놀러 갑니다. 노래방이든 나이트클럽 놀러 갈 때 예전에 코로나 오기 전에 나이트클럽은 언제가 몰이 좋나요? 주중이 몰이 좋나요? 주말이 몰이 좋나요? 그렇죠. 주말 몰이 좋습니다. 주말에 놀러 가는데 왜 가느냐? 부기부기 춤추러 놀러 갑니다. 놀러 갈 때는 배우자는 남자친구 또 여자친구 동의 받고 가야 될까 몰래 가야 될까? 몰래 가는 게 아니라 승낙 받고 갑니다. 그래서 승낙 받아서 부기 춤추러 주말에 놀러 간다 이렇게 외우시면 되는 거예요. 승낙서가 있으면
부기 등기 방식이며 옛날 사항은 지워버려라. 근데 승낙서가 없는 경우는 옛날 사항을 지우지 못하는 방식인 주등기로 가는 것이 차이점이 되어서 이 두 가지 알고 있느냐가 차이가 발생합니다. 그럼 여러분 교재에서 등기부 기록 예가 나오는데 부기 등기로 갈 경우는 1순위에 전세금이 7천만 원 등기되어 있다가 1회 부기 1호로 전세금이 1억 원으로 변경이 생겼어요. 변경이 생겼는데 이항기인이 아예 없는 경우는 부기 등기 형식으로 실행을 합니다. 부기 등기로 실행할 당시 옛날 사항 7천만 원을 지웠느냐 놔두느냐 7천만 원은 지워집니다. 지워지더라도 계속해서 1순위로서 1억 원이 유지가 되니까 옛날 사항 지워버려도 문제될 게 없으니까 부기 등기 형식의 경우는 옛날 사항을 지우는 것이 이게 내용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것이고 반대로 두 번째 나온 것은 1순위에 7천만 원 전세금 등기되어 있다가 그 다음에 2순위에 이제 저당권 들어왔습니다. 저당권이 들어왔는데 전세금을 3순위로 1억 원으로 증액을 했어요. 그럼 3순위로 1억을 증액을 했을 경우에 1억 원 증액을 했을 경우 전세금이 바뀐 것인데 그럼 1억 원이 증액된 것은 3순위일 경우에 2순위에게 다 밀려버립니다. 그죠? 순위가 2순위가 앞서니까. 근데 문제는 전세금 1억으로 바뀌기 전에는 7천만 원은 1순위로 2순위보다 앞서 있었습니다. 그렇죠? 앞서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3순위로 바뀌면서 얘를 지워버리게 되면 1억 원이 다 밀려버리니까 7천만 원은 놔두는 겁니다. 지우지 않고. 그리고 주등기로 가는 경우는 옛날 사항을 놔둬야 돼요. 놔두게 되니까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전세금이 1억 원으로 증액이 됐는데 이 중에서 7천만 원은 1순위로서 2순위보다 앞서 있는 것이고 증액한 3천만 원만 3순위로 밀리는 거 확인하기 위해서 옛날 사항을 지울 수는 없게끔 만들어집니다. 이게 이제 등기부 양식에 의해서 부기 등기일 경우 옛날 사항을 지운다. 주등기는 지우지 못한다가 나눠지면서 구별되는 것이 차이점이니까 나중에 공부할 때는 이 부분을 반드시 암기하시라고 강의를 합니다. 근데 한번 들어보시면 나중에 기억이 날 겁니다. 자, 승낙 받아서 부기 춤추러 주말에 놀러 간다 이렇게 외우시면은 승낙서가 있는 경우에 부기 등기 방식이 될 것이고 옛날 사항을 지운다 이렇게 외워놓고 넘어가시는 것이 외우는 요령이 됩니다. 이게 중요하니까 이거 하나 실려 있는데 나중에 변경 등기의 경우는 표지부상에서 실행할 변경 등기에서 여러 개가 나옵니다. 나중에 하나하나 다 배우게 돼 있으니까 지금은 권리 변경할 때 승낙서가 있는 경우는 부기 등기 방식, 없는 경우는 주등기 방식에서 이렇게 두 가지만 참고하시면 됩니다. 근데 어차피 처음 들을 때는 외워지지 않을 거예요. 나중에 두 번, 세 번 반복해 들을 때 그때 가서 아하라고 알게 되니까 조금 참고 버티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경정등기라는 것이 나옵니다. 경정등기라는 것은 이제 등기가 잘못된 것이 원시적 일부가 잘못된 경우 경정등기를 하게 되어 있는데 문제 경정등기를 할 수 있냐 없냐 물어보는 게 출제 파트가 됩니다. 경정등기 할 수 있냐 없냐의 차이점은 동일성이 유지가 돼야 돼요. 동일성이 유지가 되라는 얘기는 동일성을 인정할 수 있을 때 경정할 수 있다 이 말에 따라 붙게 됩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해석을 하게 되면 나중에 공부하다가 동일성이 인정이 되는 경우는 유효하다 이 말에 따라 붙어요. 동일성이 있다는 얘기는 유효등기일 때 경정등기를 인정해 줍니다. 반대로 무효등기일 당시에는 경정을 인정하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무효등기 경정 인정하지 않다 보니까 권리의 종류가 잘못되어 있는 경우 종류가 불일치한다거나 주체가 불일치하는 경우는 이때는 동일성이 상실이 되어서 경정을 인정하지 못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전세권 등기 신청이 들어갔는데 임차권의 실행이 돼버립니다. 그럼 권리의 종류가 맞지 않죠. 이거는 경정하지 못하고 말소 등기로 빠져갑니다. 그 다음에 신청한 자가 A가 등기 신청을 했는데 등기 실행이 B로 실행되는 경우도 주인이 바뀌어버리는 경우도 이것도 동일성을 상실했기 때문에 경정 인정하지 못한다 해서 여러분이 교재 보시니까 원시적으로 등기사항이 일부가 잘못되는 경우 경정하게 되어 있는데 요건 첫 번째가 당사자 신청이 착오했을 때 신청을 때 경정하게 되어 있는데 동일성이 요구가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권리 자체의 경정이나 그 다음에 종류가 되겠죠. 주체의 변경은 경정하지 못하게 되어 있으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밑에 등기관을 과오로 잘못되는 경우는 직권 경정을 합니다. 직권 경정하게 되어 있는데 이때는 등기상 이항기인이 없어야지 경정할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되 가장 중요한 것은 시험에 출제하는 것은
원시적 일부일 때 어떤 등기합니까? 물어보는 게 문제가 아니라 경정할 수 있냐 없냐를 물어보는 게 출제 파트의 논점이에요. 경정할 수 있기 위해서는 유효등기는 경정할 수 있는 것이고 무효등기란 건 경정 인정하지 못하게 돼 있으니까 주인이 바뀐다거나 권리 종류가 맞지 않는 경우는 경정등기 인정하지 못하게 됩니다. 어차피 지금은 처음이다 보니까 나중에 세분해서 다 다시 배워야 돼요. 지금은 처음일 때는 원시적 일부의 하자가 발생한 경우는 어떤 등기 실행하더라? 경정등기를 실행하더라. 잡아놓으셔야 되고 후발적 일부일 당시에는 변경등기를 실행한다 해서 이렇게 큰 틀만 잡아놓으셔도 성공을 하는 겁니다. 나중에 기본 강의 들어갈 때 뭐 경정등기할 때 변경등기할 때 이 말이 나오는데 이 말 뜻을 알아야지만 대화가 되니까 등기 종류만 잘 파악하시면서 세분하시고 세부적인 사안은 기본 강의나 또는 심화 강의 들어가서 잡아도 충분하게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나오는 것이 이제 말소등기예요. 자, 말소등기라는 것은 이제 등기가 변경 경정과 다르게 등기상 전부가 잘못되어 있는 경우에 등기상 전부를 없애게 한 것이 말소등기가 됩니다. 그럼 여기는 일부의 하자가 발생했지만 등기상 전부가 실체와 일치하지 않을 때 이때는 등기를 다 없애기 위해서 말소등기를 실행합니다. 말소등기란 것은 범위가 전부가 잘못되어 있는 경우에 말소등기하는 것이 범위예요. 근데 범위가 전부가 잘못되어 있는 경우에 원시적 전부이냐 후발적 전부이냐 원인은 불문합니다. 원시적 전부이든 후발적 전부이든 전부의 하자가 발생할 때에는 말소등기로서 등기를 싹 지우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재에서 첫 번째 요건이란 것이 등기상 전부가 실체와 일치하지 않을 것 나와 있고 두 번째의 경우는 등기상 이해한개인이 없어야 됩니다. 등기상 이해한개인이 없어야 돼요. 만약 이해한개인이 있을 경우에는 이자에 승낙서가 들어와야지만 말소등기할 수 있는 것이고 세 번째는 이 말소등기 특징이란 것은 말소가 잘못되어 있을 때는 또다시 말소할 수 있느냐. 쉽게 얘기해서 말소등기를 할 수 없는데 모르고 착오로 말소등기를 실행했습니다. 그 말소가 잘못되어 있을 경우에 또다시 말소할 수 있느냐 물어보는 게 문제예요. 말소등기의 말소등기란 것은 허용하지 못하게 됩니다. 말소가 잘못되어 있을 경우는 말소 회복등기로서 회복을 하는 거지 말소등기를 또다시 말소할 수 없다 보니까 말소등기란 것은 소유권이건 소유권이 아닌 권리이건 다 말소할 수 있어요. 모든 등기 다 말소가 가능하되 다만 주의할 것은 말소등기에 말소등기란 것은 허용하지 않으니까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유일하게 말소등기 못하는 것은 하나가 딱 있더라. 그 하나가 바로 뭐다? 그렇죠. 말소등기란 것은 말소하지 못하게 되어 있고 말소가 잘못되었을 때에는 말소회복 등기로서 회복하는 것이 방법이 됩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시게 되면 말소 등기할 당시에도 어떻게 등기할 것이냐. 원칙은 공동신청이 원칙입니다. 그 다음에 단독 신청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직권으로 말소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촉탁을 통해서 말소하는 경우 종류가 되게 많습니다. 어떤 게 공동이냐 어떤 게 단독이냐 채권 촉탁이라는 것은 시간이 해결해 줍니다. 우리가 이제 앞으로 기초 강의나 듣고 기본 강의나 심화 강의 들을 때 촉탁이 한 등기입니다. 직권 등기입니다. 단독입니다. 공동입니다는 시간이 지나면 쭉 알게 되면서 채워지기 시작을 해요. 한번 가볍게 읽어는 볼게요. 자, 단독 신청을 통해 말소한다는 얘기는 진정성이 보장이 돼 있다거나 의무자가 없을 경우에는 단독 신청할 수 있도록 인정을 합니다. 먼저 나온 것이 판결을 받은 경우. 자, 판결을 받아 등기 신청할 때는 진정성이 보장이 돼 있으니까 단독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가등기를 말소할 때, 자, 가등기를 배우게 되면 원칙은 가등기 말소할 때도 공동이 원칙이에요. 공동이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가등기 명의인이 단독 신청하는 예외가 존재가 되어서 나온 것인데 이것도 뒤에 배우게 되면 알 수 있으니까 굳이 일부러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가처분에 의해서 실효된 등기 말소. 자, 가처분 등기 실행한 다음에 그 뒤에 들어온 등기를 말소할 당시에도 단독 신청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잘 모르겠죠. 요거 시간이 해결해 줍니다. 외우는 거 아닙니다. 근데 권리가 혼동으로 소멸된 경우 말소란 말 나오는데 혼동이란 것은
동일인에게 양립할 수 없는 권리가 두 개가 들어왔을 때 하나가 소멸되는 경우를 혼동고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요 집에 대해서 1순위 A라는 자가 소유권이 등기되어 있는데 을구 1순위에 B 앞으로 전세권 등기되어 있습니다. 그 전세권자가 B인데 B가 이 집을 사버렸어요. B가 사서 2순위로 B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버리게 되면 동일인 B에게 전세권하고 소유권이 같이 들어옵니다. 그죠? 근데 문제는 이렇게 등기해버리게 되면 B가 소유권자가 되면서 자기 집에 자기가 세를 삽니다. 내 집에 내가 세를 살 수는 없으니까 이 전세권은 자동으로 소멸합니다. 소멸되는 것을 뭐라고 부르느냐? 민법상에서 혼동이라고 불러요. 혼동으로 소멸했을 경우는 나중에 처분시에 등기를 하게 됩니다. 처분시에는 어떻게 등기할 것이냐? 처분시에는 단독 신청을 통해서 말소하는 것이 차이점인데 혼동이란 말을 아직 배우지 않았을 것 같으니까 혼동이란 것은 가볍게 뜻만 좀 이해하자고요. 동일인에게 권리가 두 개가 들어왔을 때 그 중에 하나가 소멸되는 것을 혼동이라고 부르고 혼동을 통해서 말소할 때만큼만은 나중에 단독 신청을 통해서 말소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등기 의무자가 행방불명이 되어버렸습니다. 내가 내 집을 다른 자에게 전세를 줬어요. 근데 세입자가 전세 기간 끝났다고 해서 전세금 받은 다음에 홀라당 이사 가버렸는데 이런 전세권 등기 말소 안 하고 이사 갔습니다. 이때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문제예요. 그럼 요 그림대로 그대로 이용하게 되면 B가 이렇게 해서 전세권 등기가 살고 있다가 B가 기간이 만기가 되어서 이사를 갑니다. 그럼 B가 이사 갔을 경우에 소멸된 경우에 근데 문제는 둘이서 말소할 때는 둘이서 공동으로 신청할 때 말소할 등기인데 B가 어디로 가는지 이사 가서 행방이 묘연합니다. 행방이 불명이 됐어요. 어디로 가는지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때는 이제 A 입장에서 골탕을 진하게 먹습니다. 이때는 법원 요청을 해서 일단 B를 찾아야 돼요. 3개월 이상 알립니다. 공시적으로 해서 알린 다음에 돌아오지 않게 되면 판결까지 받아야지만 을 등기, B 등기 말소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합니다. 그런데 행방이 불명이 된 경우는 일단 마지막에 소송까지 제기해서 단독으로 말소하는 것이 방법이 됩니다. 어렵죠. 타인 등기를 말소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워요. 권리자가 존재하고 같이 말소할 때는 별 문제가 없겠지만 권리자가 없어진 경우는 그 등기를 말소할 때만큼만은 거의 소송을 통해 말소한다고 보시면 맞습니다. 그럼 등기는 실행해 주는 것은 쉽지만 말소하는 것이 어려우니까 우리가 관례적으로 집주인이 세를 주게 되면 전세권 등기 해주던가요? 잘 안 해줍니다. 왜? B가 야반도주했다가는 집주인은 골탕을 진하게 먹으니까 관례적으로 우리나라는 집을 세줄 때 등기 안 하고 주는 모습이 많은 겁니다. 했다가는 머리 아프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내용인데 어쨌든 행방이 불명이 된 경우는 일정한 절차를 거친 다음에 단독 신청할 수 있는 것이 과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등기된 권리가 어떤 데 사망으로 소멸한 경우도 같이 갈 수 없으니까 혼자 가서 말소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거 이외에도 직권말소할 등기가 따라 붙어요. 직권말소 등기라는 것은 등기법 제29조 1호 관할에 받는 기와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이 두 가지는 배웠어요. 근데 나머지 환매권 행사, 토지 수용, 그다음에 지상권 목적으로 한 저당권자, 본등기할 때 중간 처분 등기 이건 아직 안 배웠으니까 가볍게 제목 정도 파악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말소 등기란 것은 공동 신청이 대원칙이되 단독 신청도 가능하고 직권말소도 가능하며 법원에 촉탁을 말소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거는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되니까 가볍게 참고하시고 말소 등기 실행할 때 특징이라는 게 있습니다. 말소 등기란 것은 등기를 지워버리고 끝나는 것이 끝나기 때문에 다른 등기랑 순위를 따질 필요가 없어요. 언제나 등기 방식은 주등기 방식으로 등기를 실행하다 보니까 주등기 방식 또는 독립등기 방식으로 등기를 실행하는 것이 말소 등기의 차이점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기본적인 개념을 좀 설명드리면서 세부적인 조금 설명을 드리긴 드렸는데 아직까지는 그냥 제목만 이해하시면 돼요. 이제 노는 물이 여기서 이걸로 설명드리게 되면 등기사항 원시적 일부가 잘못되어 있더라 이때는 어떤 등기합니까? 물어봤을 때는 경정 등기를 실행합니다. 이 말이 나와야 되고 후발적 일부가 잘못되어 있더라 어떤 등기 실행합니까? 물어봤을 때는 변경 등기를 실행합니다. 이 말이 나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원시적이던
후발적이던 등기사항 전부가 잘못되어 있을 때에는 말소 등기로 빠져가기 때문에 일부일 당시에는 변경 경정이 되는 것이고 전부일 때는 말소 등기로서 등기를 실행하기 때문에 두 가지 비교해서 세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말소 회복 등기라는 것이 나와요. 자, 말소 회복 등기가 나오게 된 계기가 있는데, 자, 말소 등기라는 것은 한 번 말소한 걸 또다시 말소할 수가 없더라. 그럼 말소가 잘못되어 있을 경우에 또다시 말소를 못하기 때문에 나오게 된 것이 말소 회복 등기라는 것이 만들어집니다. 자, 말소 회복 등기라는 것은 실행하는 이유가 등기를 전부나 또는 일부를 잘못 지은 경우, 부적합하게 등기를 말소한 경우에 다시 등기를 다시 회복하게 한 것이 말소 회복 등기인데, 자,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등기법을 들어오니까 권리란 말이 나오고 등기란 말이 나와요. 그럼 권리와 등기란 것은 하나의 문제일까요? 별개의 문제일까요? 권리와 등기란 것은 글씨가 다르죠. 별개의 문제가 됩니다. 권리는 권리고 등기는 등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상속받은 경우는 등기 안 해도 소유권을 취득을 합니다. 그럼 상속인 입장에서 상속을 받은 경우에 등기부상은 돌아가신 아버지가 나와 있지만 소유권은 상속인에게 있는 거예요. 그럼 등기부상 소유권자는 돌아가신 아버지고 실제 주인은 아들이니까 서로 불일치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등기와 권리란 것은 별개의 문제예요. 그럼 상속인 입장에서는 등기부에 이름이 올라가지 않았다 할지라도 소유권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그럼 등기랑 권리란 것은 하나가 아니라 별개의 문제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럴 경우에 등기가 돼 있다가 권리자가 있는데 등기를 잘못 지웠어요. 잘못 지운 경우 권리가 살아있느냐 소멸할 것이냐 이 문제가 발생합니다. 등기를 잘못 지웠다 할지라도 권리는 그대로 살아있게 됩니다. 왜? 별개의 문제니까. 그럼 잘못 지워진 등기를 회복하게 한 것이 말소회복 등기인데, 그럼 말소회복 등기하기 위해서 갖춘 요건의 경우 첫 번째가 등기상 전부나 일부가 잘못 지워질 것, 여기 첫 번째 요건입니다. 두 번째 요건의 경우는 등기를 잘못 지은 경우 권리는 살아있더라, 소멸하더라. 그렇죠. 권리는 살아있습니다. 그럼 잘못 지어진 등기를 다시 회복하는 것이 목적이 되는 것이지 권리 회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 번째는 회복 등기할 때 제3자에게 피해를 주지 말아야 돼요. 피해가 있을 경우 피해받는 사람을 다른 말로 이해관계인이라고 불러요. 그럼 이해관계인이 있을 경우 이해관계인의 승낙서가 들어와야 됩니다. 승낙서가 들어오지 않은 경우 등기는 각하당하니까 승낙서 들어올 거, 그럼 요건 충족한 말소회복 등기 실행해 주는데, 그럼 말소회복 등기할 때 어떻게 회복 등기하느냐, 어떻게 신청할 것이냐 이 문제가 발생합니다. 회복 등기할 경우 밑에 보시니까 신청을 통해 회복하는 경우도 있고 직권을 통해 회복하는 경우도 있고 촉탁을 통해 회복하는 경우도 있더라. 그럼 결과적으로 어떻게 말소했느냐가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럼 말소 등기할 때 공동으로 말소하더라. 그럼 회복 등기할 때도 공동이 되는 것이고, 단독 신청을 통해 말소했는데 말소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회복 등기할 때도 단독으로 회복 등기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등기관이 직권 말소했습니다. 근데 직권 말소가 잘못되어 있대요. 회복 등기도 직권이고 촉탁은 촉탁이 됩니다. 그럼 어떻게 말소 회복하느냐, 이 기준은 어떻게 말소했느냐가 기준이 만들어지면서 엮이기 때문에 여기는 시험에 건들질 않아요. 너무 쉽지 않나요? 공동으로 말소가 됐습니다. 어떻게 회복합니까? 물어봤을 때는 당연히 공동으로 회복 등기합니다. 단독 신청을 통해 말소가 잘못되어 있더라. 회복 등기할 때도 단독이더라. 직권 말소가 잘못되어 있답니다. 회복 등기할 때도 직권이더라. 촉탁 말소가 잘못되어 있더라. 회복 등기할 때도 촉탁으로 회복 등기하더라. 똑같다 보니까 여기는 건들질 않아요. 단 회복 등기했을 경우에는 말소가 된 종전 등기 사항과 종전 순위 그대로 회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소 회복 등기를 하게 되면 종전에 말소되기 전에 순위와 그다음에 플러스 등기를 다시 회복 등기하는 것이 과정이 됩니다. 과정이고, 또 등기 실행함에 있어서는 둘로 나눠요. 전부 말소 회복 등기하고 또 하나 일부 말소 회복 등기를 나누는데, 등기를 전부를 잘못 지은 경우는 전부 말소 회복 등기를 실행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일부 말소 회복 등기할 당시에도 잘못 지은 경우 일부란 얘기인데, 이때는 어떻게 등기할 것이냐. 전부 말소 회복 등기할 당시에 등기 방식은 주등기로서 실행하는 것이 차이점이고, 일부 말소 회복 등기라는 것은 부기 등기 방식이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요게 중요한 거예요. 말소 회복 등기라는 것은 회복의 뜻이
과거로 되돌아간다 뜻이 숨어 있다 보니까 회복등기 끝나게 되면 종전 순위와 종전 등기를 다시 회복을 해서 말소하지 않은 효과를 그대로 부담을 하게 됩니다. 이 그림은 다음 페이지 보면은 등기부 양식으로 실려 있게 됩니다. 페이지 348페이지 가니까 자, 등기부 양식이 기록되어 있어요. 1순위에 2순위에 소유권 이전이 김갑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3순위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어요. 이을동에게. 근데 문제는 지워져 있죠. 왜 지웠나 봤더니 3번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가 됩니다. 번호가 잘못 나왔죠. 4번에 3번이 들어와야 돼요. 3번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했는데 2004년 4월 1일 계약을 해제해서 말소가 됐습니다. 근데 말소가 된 이후에 다시 회복 등기 실행해 줬어요. 4번 고쳐야 돼요. 3번 소유권 이전 등기 회복이라만 써주고 2005년 3월 17일 확정 판결을 통해서 회복 등기 끝났습니다. 회복 등기 끝나니까 위에 지워진 3번 소유권 이전 등기 이을동 등기를 똑같이 다시 실행해 줍니다. 다시 실행해 주면서 옛날 등기, 종전 등기와 종전 순위를 다시 회복하는 것이 여기에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말소회복 등기를 하게 되면 처음부터 지워지지 않은 효과를 부담하는 것이 회복 등기의 효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기 말소회복 등기 뜻이니까 또 하나씩 쭉 이어지는 거예요. 등기를 잘못 지었더라, 말소가 잘못되어 있을 경우는 또다시 말소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니까 말소 회복을 통해서 회복하는 것이 과정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절에 멸실 등기란 말이 나옵니다. 멸실 등기라는 것은 이제 존재하는 부동산이 물리적으로 전부가 멸실한 경우에 등기부를 폐쇄하기 위해서 실행할 등기를 멸실 등기라고 부릅니다. 멸실 등기라는 것은 실행하는 목적이 멸실 등기는 존재하던 부동산이 토지나 건물이 물리적으로 전부가 멸실한 경우에 이때 등기부를 없애기 위한 것이 멸실 등기의 뜻인데 하나의 대표적인 사례가 서울에 있던 삼풍백화점이 폭삭 주저앉아 버린 경우에 그 멀쩡했던 건물이 싹 없어지면서 건물이 없어집니다. 없어지게 되면 등기부를 폐쇄하기 위해서 실행할 등기를 멸실 등기라고 불러요. 멸실 등기란 것은 부동산이 전부가 멸실한 경우에 실행할 등기로서 정해지는데 그럼 반대로 한번 이해해 보자고요. 전부가 멸실한 경우는 멸실 등기 신청을 통해서 등기부를 없애버려라. 반대로 건물이나 토지가 일부가 멸실한 경우는 어떤 등기 실행합니까? 또 이 문제가 발생합니다. 존재하던 토지와 건물 일부가 멸실할 때에는 이때는 일부라만 나왔죠. 이때는 실행할 등기가 등기 끝난 이후에 멸실한 것이니까 변경 등기 형식으로 등기하는 것이 과정이 됩니다. 그래서 토지나 건물이 전부가 다 멸실한 경우는 무슨 등기 신청하실 것? 그렇죠. 멸실 등기를 하는 것이 과정이고 이제 건물의 일부가 멸실할 때에는 변경 등기를 통해서 등기부를 고치게 됩니다. 그래서 3층 건물이 존재하고 있다가 3층 건물이 싹 멸실했습니다. 이때 실행할 등기는 말 그대로 멸실 등기를 신청하면 되는 것이고 3층 건물 중에서 3층만 무너졌어요. 그럼 전부가 아니라 일부가 멸실할 때에는 변경 등기 형식으로 등기하는 것이 과정이 되므로 전부가 멸실하더라 멸실 등기, 일부가 멸실하더라 변경 등기로서 등기를 실행하기 때문에 범위에 따라서 등기가 바뀐다는 점도 참고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교재에서 등기된 부동산 전부가 멸실되고 존재하지 않을 때 실행할 등기가 멸실 등기인데 문제는 일부가 멸실한 경우에는 어떤 등기 실행하더라? 변경 등기를 통해서 고치는 것이 차이점이니까 두 개 비교하고 넘어가시고요. 자, 그 다음에 6절에 부기등기란 말이 나옵니다. 부기등기란 것은 어떤 등기이냐? 부기등기란 건 등기 실행함에 있어서 부기등기는 독립된 번호를 구입받지 못하게 되고 기존 등기에 가지번호 붙여서 실행할 등기를 부기등기라고 부릅니다. 그럼 등기 실행함에 있어서 우리가 예전에 등기 종류 배울 때 형식에 따라 분류할 때 부기등기하고 주등기로 세분을 했어요. 근데 문제는 자 이렇게 순위 번호가 1순위, 2순위, 3순위 이렇게 부여되는 것을 주등기라고 부릅니다. 근데 반대로 1의 부기 1호, 2의 부기로 해서 기존 등기에 가지번호 붙여서 실행할 등기를 이런 것들을 부기등기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부기등기란 것은 법률에 규정이 되어 있는 경우에 부기등기를 실행하는 것이 차이점이 됩니다. 그래서 등기부상 순위번호가 1순위, 2순위,
3순위 각각 부여되는 경우를 표현상으로 주등기라고 부르는 것이고 1의 부기 1호, 2의 부기 1호에서 이렇게 가지번호 붙여서 실행할 등기를 부기등기라고 부릅니다. 근데 부기등기란 것은 주등기의 종된 등기의 성격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교재에서 그러므로 부기등기 순위는 주등기 순위에 의한다. 그래서 부기등 주등기를 따라간 종된 등기다 보니까 부기등기란 것은 주등기 순위를 통해 순위를 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드라마에서 주인이 사극에서 유배가면 종놈도 따라가듯이 주등기를 말소를 하게 되면 부기등기도 등기관이 직권말소해버립니다. 그럼 주된 게 죽으면 종된 것도 죽게 돼 있으니까 주등기 말소와 더불어서 부기등기도 말소당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네, 부기등기 상호간의 순위는 그 등기 실행을 순수해야 한다라고서 우리가 등기 순위별로 한번 다룬 적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부기등기에 부기등기도 실행에 들어갑니다. 자, 부기등기란 것은 이렇게 1의 부기 1호에 부기 1호 이렇게 붙는 경우를 표현상으로 부기등기라고 부릅니다. 그럼 여기 부기등기고 이것도 부기등기다 보니까 부기등기는 가능하되 한 해 사례가 나중에 공부를 하시게 되면 환매권 이전등기란 말이 나와요. 이게 대표적인 부기등기 사유인데 이건 나중에 공부가 되면서 알게 되니까 부기등기란 것은 주등기 순위를 통해 순위를 따지는 것이 원칙이고 그다음에 주등기가 죽어버리면 말소가 되면 부기등기도 말소가 된다. 또 부기등기 상호간에는 그 등기 실행한 순서 보고서 순위를 정하는 것이 내용이고 그다음에 부기등기도 가능하다 해서 이제 앞으로 다 배울 말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부기등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데 나중에 이제 기본 강의 들어갈 때 이제 부기등기하는 경우, 주등기하는 경우를 다 가름을 타드릴 겁니다. 큰 틀의 경우는 부기등기하는 경우 어떤 게 있습니까? 너무너무 많습니다. 부기등기하는 경우를 칠판에 채우게 되면 끝이 없어요. 끝이 없는데 여기는 시간이 흘러가고 강의가 진행이 되면서 아, 이건 부기등기다라고서 알게 됩니다. 몇 개가 나와 있는 거 가볍게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 등기 명의인 표시의 변경 경정의 등기란 말 나옵니다. 자, 등기 명의인은 등기부상 권리자를 등기 명의인 그래요. 그럼 여러분 집에 소유권을 갖고 계실 경우에 소유권의 등기 명의인은 여러분이 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이 이 집의 주인일 경우에 여러분의 성명, 주소, 주민번호가 등기가 됩니다. 그 등기된 다음에 이름을 개명했다거나 이사 가게 되면 성명, 주소가 바뀔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등기 명의인 표시의 변경 또는 경정 등기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럼 내 이름 바뀌고 주소가 바뀐 경우에 순위가 바뀌면 안 되겠네요. 그 순위 유지하기 위해서 부기등기로 실행을 하는 것이 첫 번째 내용이고 그 다음에 소유권이 아닌 권리 이전 등기할 때는 언제나 부기등기로 실행을 합니다. 그 다음에 소유권이 아닌 권리를 목적으로 권리가 태어나는 경우도 부기등기 방식이고 그 다음에 소유권이 아닌 권리에 처분제한 등기. 그러면 2번, 3번, 4번 보니까 다 소유권 외 권리란 말이 나와요. 그럼 등기가 태어날 때 소유권이 아닌 권리를 잡고 들어올 때가 부기등기 형식으로 실행을 하는데 이렇게 이해하시면 쉬워질 겁니다. 자, 이 집에 대해서 갑이란 자가 소유권자가 있어요. 그 다음 이 집에 대해서는 A란 자가 전세권자가 있다는 가정하에 그럼 갑이란 자가 자기 집을 매매 계약할 때 팔아먹을 수가 있습니다. 매매할 때 파는 경우에 소유권 이전 등기할 수도 있고 그죠? 그럼 갑이 자기 집 담보 잡히고 은행 가서 저당권 설정한 다음에 돈 빌려올 수도 있고 소유권에 압류가 들어올 수도 있고 가압류가 들어올 수도 있고 가처분 들어올 수도 있고 등등등 다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전세권자 입장에서도 전세권을 양도한 다음에 이전 등기할 수가 있고 전세권 담보 잡히고 저당권 설정할 수도 있고 전세권에 압류가 들어올 수도 있고 가압류가 들어올 수도 있고 등등등 다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큰 틀의 경우는 이쪽은 다 어딜 잡고 들어오느냐? 소유권을 목적으로 쭉 들어온 등기들이에요. 그렇죠? 이쪽은 소유권이 아닌 권리를 목적으로 등기가 쭉 들어왔습니다. 그럼 등기를 실행함에 있어서 소유권을 잡고 들어오느냐, 소유권이 아닌 걸 잡느냐에 따라서 방식이 바뀌어버립니다. 소유권을 잡고 들어올 당시에는 전부 다 주등기 방식이 되어서 순위번호 이렇게 부여합니다. 그 다음에 소유권이 아닌 권리 잡고 들어올 당시에는 전부 다 부기등기 형식으로 등기를 실행하도록 큰 틀이 나눠지는 것이 큰 틀이에요.
외치시면 돼요. 지금부터. 자, 소유권 이전 등기란 것은 주등기 방식. 그죠? 전세권 이전 등기란 것은 부기등기 방식. 저당권 이전 등기도 부기등기. 지상권 이전 등기도 부기등기. 임차권 이전 등기도 부기등기 방식. 가등기 이전 등기도 부기등기 방식에서 소유권을 잡은 경우는 전부 다 조등기 방식이고 소유권이 아닌 걸 잡은 경우는 부기등기 방식이 되어서 2번이 요 권리가 되는 겁니다.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대해서 이전 등기하더라 부기등기 방식이고 3번은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목적으로 권리가 태어나더라 전세권 잡은 저당권도 소유권이 아닌 권리 잡았으니까 요게 3번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소유권 외 권리의 처분 제한 등기 요게 4번이에요. 그럼 결론적으로 등기가 태어날 때 소유권을 잡고 오느냐 소유권이 아닌 걸 잡느냐에 따라서 방식이 바뀌게 됩니다. 이렇게 나눠지는데 여기는 시간이 지나게 되면 자동으로 알게 됩니다. 그거는 누구나 다 이렇게 알고 넘어가는 부분인 거지 이걸 하나하나 외우는 게 아니에요. 이거 말고도 부기등기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알게 되면서 여러분 스스로가 요거는 주등기 방식이야. 요거는 부기등기 방식이야 라고 스스로 알게 되니까 한번 속아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건대 한 내년 이제 한 3번 6개월 정도 공부가 끝나게 되면 그때 가서 요건 다 스스로 안다라고서 감이 잡히니까 시간이 해결해 줍니다. 강의할 때는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 어떤 게 주등기냐 어떤 게 부기등기냐는 우리 학교 다닐 때 구구단 같은 개념이라고 얘기를 해요. 구구단 같은 개념이라고. 혹 학교 다닐 때 구구단 못 외워서 학교 결석한 분 계신가요? 저만 그랬나요? 네. 여러분도 그런 분 계시지 않을까? 자, 그럼 이제 구구단 못 외워서 결석을 했지만 지금 나이 먹으니까 다 알고 있지 않나요? 예, 그런 식으로 어떤 게 주등기인지 어떤 게 부기등기인지는 시간이 해결해 주니까 일부러 굳이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마찬가지로 늘 강조하듯이 이런 등기를 뭐라고 부르고 주등기라고 부르고 이런 거를 부기등기를 한다 이렇게 뜻을 좀 이해하시는 것이 사실 공부가 됩니다. 이거 말고도 밑에 이제 권리 변경 경정할 때 이유한계인 승낙서 첨부해 준 경우도 부기등기 방식이고 특약, 약정의 등기에서 특약자가 붙어 있다거나 약정이 붙어 있는 경우는 전부 다 부기등기 형식으로 등기를 실행하게 돼 있으니까 가볍게 보시는데 처음 공부할 당시에 큰 틀의 대원칙은 이게 대원칙이에요. 태어날 때 소유권을 잡고 들어오더라. 다 주등기 방식. 소유권이 아닌 걸 잡았더라. 부기등기 형식으로 실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보니까 요것만 잡아도 큰 틀은 잡고 간다고 보시면 맞습니다. 부기등기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 시간 여기까지 보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마지막 남은 가등기는 워낙 중요하니까 따로 간단히 봐드리고 이제 기초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14강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